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캐나다에서 말이죠. 중국의 개입으로 친중 의원들이 여러 명이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알려지면서 캐나다는 바로 그것을 수사를 해서 그걸 적발을 해냈습니다. 그렇다고 뭐 친중화된 것이 이제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캐나다도 지금 위험해요. 미국 트럼프가 캐나다를 미국의 하나의 주로 지금 편입시키겠다라고 한 것도요. 그것 때문이죠. 캐나다가 지금 야금야금 중국에게 먹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캐나다의 친중 의원들을 박을 때 부정선거 이야기는 조금 없지만 좀 수상합니다. 거기도. 그렇지만 거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거든요. 국가기관에서 수사를 통해서 그걸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지금 국민들은 이 소위 말해서 부정선거 카르텔이라든가 중국의 이 개입이 이 대한민국이 야금야금 먹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중에 그 어느 것도 이것을 수사하는 것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의해서요, 지금 중국화된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해결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국가기관이 안 나서서 그래요. 국회가 나서는 것도 아니고, 뭐 검찰이, 경찰이 나서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겁니다. 지금은 하이브리드 전쟁의 시기인데요. 하이브리드의 핵심은 바로 네이버, 뭐 다음, 뭐 구글 같은 이런 사이버 전쟁입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SNS가 너무도 발달해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뭔가 터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해결이 안 되고서는 도저히 여론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여론을 형성할 수도 없고 제대로 된 어떤 주권을 이렇게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총체적인 부정선거 카르텔이 지금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죠. 특히 총선 같은 결과를 보게 되면은 와, 이건 뭐 완전히 그냥 수십 석이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 이런 속에서 말이죠. 대한민국이 과연 중국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지, 중국이 어디까지 지금 대한민국을 먹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이거 말이죠. 중국에 의한 대한민국화, 대한민국을 중국이 접수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판검사 국적 제한 폐지했습니다. 언제? 문재인 때 말이죠. 여기에 2017년 12월, 2020년 12월 전부 문재인이가 집권 시기거든요. 법원 조직법, 검찰청법을 이거 이제 바꿔가지고 중국인들이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 판사도 될 수 있고 검사도 될 수 있고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요, 지금 대한민국 안에 몇 명의 검판사들이 중국 혹은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는 인사들인지 이제 파악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는요, 법관, 판사라든가 검사들은요, 대한민국 국적이 필수였었거든요. 지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아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판사가 지금 만일에 이번 탄핵 재판을 이렇게 대통령을 다루는 그런 입장에 선다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 두 법 개정 모두 문재인 정부 시기에 이루어졌다. 외국 국적자도 법관, 검사 임용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조 경력 등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는 특혜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의심이 지금 가득합니다. 와, 정말 뒤집어질 일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여기 스레드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인스타그램하고 이제 짝인데요. 인스타그램은 주로 이렇게 이미지를, 사진을 올리잖아요. 근데 여기 스레드는 이 텍스트 위주입니다. 여기 또 새로 이렇게 2030 중심으로 뜨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SNS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SNS가요, 예전에 카카오톡 하나 있는데 지금은 그보다도 훨씬 효율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자, 문재인은 간첩이 확실하다. 문재앙은 간첩이 확실하다.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해놨다는 걸 우리 스레드에서 다뤘죠. 죄인이는 진짜 지옥 가라. 와, 이건 너무 심한데 주권을 외국인에게 다 넘긴다고? 간첩 맞아요. 미국도 간첩 국가네. 다양한 인종이 검사, 법관, 경찰, 상원, 하원, 의원 하던데 한국 사람도 있는데 다 간첩이네. 요거는 이제 딴소리 하는 놈이죠.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다르잖아요. 미국은 다민족 국가고요. 우리나라와는 역사적 배경도 다르고 모든 게 다릅니다.
자, 김문수가 말한 김일성주의자가 맞네. 518% 확실하다. 5.18이라는 숫자를 자주 씁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요. 신이 있다면 여기에 쓰는 명단들 다 죽여주세요. 자, 이런 어떤 우리 2030 네티즌들이 분노가 지금 응집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번에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키자, 뭐 각하시키자 이 운동에 지금 합류해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집회 현장에 가보면 노골적으로 중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심천 아시죠? 심천. 상해하고 가까운 데고 심천이라고 있잖아요. 중국 심천 민주 동포 모임에서 광장의 민주시민과 연대합니다. 이제는 뭐가 숨기지도 않아, 아예. 그리고 어느 쪽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대합니다. 라면서 여기 무슨 또 이렇게, 뭐 촬영으로 뭐 지원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오뎅이 있는지 뭐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그리고 이 돈의 출처는 뭐 어딘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중국하고도 연결되는 어떤 그런 자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뭐 떡볶이 뭐 오뎅 뭐 이런 것들을 커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공하는 것 같아요. 무료로. 이 중국입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중국 심천 민주동포 모임.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대한민국 서울에서 버젓이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중국이 얼마나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 마치 자신들의 땅인 것처럼 설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 음식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하는 한국의 민주시민에게만 제공됩니다. 외국인에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탄핵 찬성 하는 사람들에게만 이걸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와, 민주시민 되길 잘했죠. 라면서 여기 떡볶이도 보이고 뭐 등등 하죠. 자, 오늘 경찰 두 분이 트럭 뒤로 찾아왔어. 내 차가 신고됐다고. 외국인, 특히 중국인은 정치에 개입할 수 없다며 누가 보낸 차냐고. 누가 보내긴 써있는 그대로 중국 심천의 민주동포 모임에서 보낸 차다.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 동포들이다. 너무도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이제 요즘 이제 문제가 된 바로 오헌 헌법연구관이죠. 문제가 되니까요. 원래 자기 표기가 헌법재판소 그 내부 인터넷 망에는요. OUEHWON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O로 표기하는 대한민국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 OUE가 읽어보면요. 요게 중국 발음하고 똑같아진다 그래요. 거의 같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어로 오헌을 읽을 때는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뭐 OUE 비슷한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 O 발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바꿨다 그러네요. 오헌으로. 이제 이게 이자의 정체를 이제 말해준다라는 거죠. 아, 이거 오헌 이거 한국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우리 네티즌에게 딱 걸린 겁니다. 2030들에게. 자, 그러자 추적 들어갔죠. 그러니까 뭐 아니나 다를까 이 오헌의 정체가 지금 드러나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스티브 배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또 알려졌었죠. 중국 공산당과 화웨이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덜덜덜. 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도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그 전자기기는 화웨이 제품이다. 이런 어떤 주장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로 다 물려 있는 것이죠. 자, 오헌 이야기를 계속하면요. 자, 헌재측 중국인 헌재 TF 논란에 명단 공개는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 지금 헌재 안에 헌법재판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별도의 지역에 어떤 그런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약 한 수십 명, 100명이 채 안 되는 수십 명의 연구관들이 있습니다. 헌법 재판관들을 보조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영배 입에서 TF팀에서 만들어준 대본, 시나리오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고 거기 나와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다들 그걸 보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 보면요. 아마 거기 공개가 안 됐지만 질문 내용까지 적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질문해라. 요때는 시간을 몇 분 할애해라. 이런 것까지 다 적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시나리오라면은 대본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요. 우리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명단 공개를 못하는 겁니다. 하면은 이게 논란이 일어난다라는 걸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대통령실은 직원 명단 공개 명령 받았는데 헌법재판소는요. 대통령실보다도 더 중요한 국가기관입니까? 공개하면 안 된대 여기는. 대통령실은 그냥 완전히 까고 여기는 안 까도 되고 이런 데입니까? 어디가 더 중요한 기관입니까? 어디가 더 기밀이 많고
국가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는요, 여야 간에, 좌우 간에 이 정쟁이 너무도 심화되어 가지고요, 대통령을 그냥 저 상대 진영에서는 그냥 타도의 대상으로만 보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보수 정부가 들어섰을 때 좌파들이 그런 어떤 뭐랄까 공격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죠. 자,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중국인 의혹 헌재 TF 명단 공개하라 목소리 번물이 터졌고요. 그러자 천재현 공보관이라고 있습니다. 헌재 TF 명단 공개 질의에 영구간 명단 공개 법률상 금지되어 있어. 이거는 기밀이 아니거든. 왜 금지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비밀이 될 게 뭐가 있어요? 이들은 걸핏하면 금지되어 있어. 기밀이야, 비밀이야 이러고 있다고요. 선거관리위원회도 똑같아요. 뭘 해보면 금지되어 있어. 비밀이야. 우리는 헌법기관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또 금지 이유를 묻자 평의 유출 가능성 때문에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평의 유출된다라는 말도 말이 안 되는 게 이거는 헌법재판관들끼리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왜 유출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TF 대본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자, 대통령 비서실 직원 명단 공개해야. 근데 헌재 TF 명단은 공개 금지다? 헌재 TF 중국인 논란 질의에 헌법재판관 외국인 들어올 수 없다라고 지금 딱 잡았댔죠. 그냥 맞느냐는 겁니다. 이게 과연. 따져봐야 되죠. 앞으로. 헌재 연구관 이중 국적자 채용 가능 질의에 제한 규정 없는 걸로 알아. 결국은요.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 다른 나라 국적, 특히 중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진 공보관. 이진이라는 이름도 이게 사실 중국 냄새가 물씬 풍기죠. 중국 국적 논란도 사실과 다르냐 질의에 가짜 뉴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느냐는 거죠. 자, 이진 공보관 서울 출생 맞느냐 질의에 밝힐 권리 없어. 외국인 헌법재판관 지원 불가. 이런 식으로 제대로 해명을 안 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의혹을 잔뜩 키우고 있는 것이다. 요게 더 퍼블릭이라고요. 최을 기자입니다. 여기 이제 우파 언론 아닙니까? 자, 여기서 이런 보도를 했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요, 외국에서도 이걸 언급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재판을 과연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거죠. 자, 거기다가요, 제가 아까 앞서 말한 오혼에 대한 충격적인 제보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혼에 대한 제보, 아카이브로 저장된 화면이라고 제 메일로 온 제보인데요. 새로운 소식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요, 아카이브된 북한 조선통신 링크, 오혼이라는 중국 유학생이 북한에서 유학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는 이런 것과 함께 글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참고로 이 오혼은요, 부친, 모친 중에 한 명은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고 한 명은 중국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한국 피가 없는 거야.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피 한 명, 중국 피 한 명, 이 사이에 태어난 게 이 오혼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뚜렷한 해명도 없어요. 그런데. 자, 그러자 이제 드디어 이런 글이죠. 이게 오혼이 작성한 것으로 이분은 지금 제보하고 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의 글 발표 모임 최고사령관 7돌 류 학생입니다. 이게 북한식 표기죠. 평양 12월 22일 발 조선중앙통신 쭉 해가지고요. 위대한領導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신 7돌과 김정일이니까 아주 오래전이죠. 위대한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숙 동지의 탄생 81돌에 저음하여 김영직 사범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의 지형 글 발표 모임이 21일 이 대학에서 있었다라고 하면서 쭉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기 완전 찬양하는 거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당시는 김정일까지입니다만 이 백두 혈통을 찬양하는 그런 글입니다. 여기 이제 노란 색인이 있는 것을 보면요. 학생 오호는 작품 내 마음속에 솟은 백두산에서, 백두산은 조선민족의 슬기와 기상을 안고 숭엄이 솟은 혁명의 성산이라고 하면서 백두산의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에도 항일 혁명 투사들의 불굴의 혁명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하였다. 이 오혼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오혼이 그 오혼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이제 짙어지는 거죠. 오혼이라는 중국 유학생이 북한에서 유학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북한에서 공부까지 했다라는 거죠. 와, 기가 막히죠. 이런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 국가기관에서 특히나 대한민국 수사기관에서
국회에서 하지 않는 거죠. 이러니까 캐나다는 어느 정도 그래도 밝혀내는데 우리는 못 밝히는 거예요. 국민들만 떠들고 있는 겁니다.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자, 옹호에 대한 이야기는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야 됩니다. 수사기관은 가능성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설령 무슨 고발, 고소가 들어가도 뭐 고발이겠죠.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때문에 지금은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몇 명, 이분들이 이걸 갖고 뭔가를 밝히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자 상대로 이 기자회견도 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에게만 맡겨놓고 이렇게까지 아우성치게 할 겁니까? 와, 정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